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2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함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L이면 대, M이면 중, 그 외에는 소로 구하시오. if 함수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에 따라서 L이면 대, M이면 중, 그 외에는 소로 나타내라라는 소리예요. 자, if 함수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공식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if 함수는요,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if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세 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L이다. 자, 조건이 하나예요. 자, 그리고 M이다. 조건이 두 개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L과 M이 아닌 그 밖의 조건. 자, 총 조건이 3개가 있죠. 자, 조건이 3개가 있을 때는요, if가 2개가 들어가요. 만약에 조건이 2개가 있을 경우에는 if가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이 4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if 함수가 3개가 들어가요. 저희는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if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if 조건 1, 첫 번째 조건 1. 자, 그거에 맞는 참값 1을 넣어주고, 자, 다시 if가 들어가요. 왜냐?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건에 따른 두 번째 참값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1도 아니고 조건 2도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값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여는 가로가 2개이기 때문에 닫는 가로도 2개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자, 조건 1이 뭘까요? 조건 1은 상품 코드의 한 글자가 L이면 얘가 바로 조건 1이에요. 참 1은요? 대. 그쵸? 한 글자가 L이면 대. 자, 그럼 여기 조건 2는 뭔가요? 조건 2는 뭐이면요? 그렇죠. M이면. 자, 참 2는 뭐예요? 그렇죠. 중. 자, 그러면 L도 아니고 M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지정하라고요? 자, 그렇죠. 소로 지정하시오. 얘가 거짓값이에요.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건에,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라고 했어요. 그냥 상품 코드가 M, L, S, M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if 함수 하나만 있으면은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write 함수가 이 조건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그럼 write 함수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rite 하시고, 자, 우리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자릿수만큼. 자, 셀을 선택하고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오른쪽에서 이 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들 중에서 자릿수만큼 오른쪽에서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임의의 셀에는 write 라고 입력하시고, 자, B의 5셀을 선택하시고 쉼표 한 자리를 입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서 한 자리를, 자, 오른쪽부터 한 자리를 하나의 자리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엔터 하면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문자열이 추출이 되겠죠? 자,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2개의 자릿수. 그렇죠? 3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부터 3개의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write 함수가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 1과 조건 2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I의 5셀에는 if가 먼저 들어가야죠. 자, 만약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1이에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L이면, 자, 이게 조건이 1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write 함수가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요? B의 5셀에
쉼표 한 글자가. 자, 라이트 함수는 끝났어요. 그쵸? 셀, 쉼표, 자릿수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라이트 함수의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트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자, 라이트 함수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if 함수는 끝났나요? B의 5셀에 있는 오른쪽에 한 글자가 이게 끝이에요. 조건 1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얘가 뭐라면요? equal? 그쵸? L이면 L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 1이에요. 조건 1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쉼표. 자, 이 조건 1을 만족하면 큰 따옴표 하시고 대라는 문자열을 추출하고. 자, 조건이 또 있어요. 쉼표. 자, 그럼 똑같이 if에서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얘네들을 아예 드래그 하셔서 i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시고 끝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자, 마찬가지로 if 라이트 B의 5셀에 한 글자가 이번엔 L이 아니라 뭐라면요? M이면 얘를 뭘로 한다고요? 중으로 입력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짓값 쉼표. L도 아니고 M도 아니면 뭐요? 소라고 넣어달라라는 소리예요. 자, if 함수가 2번 열렸기 때문에 2번 닫아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B의 5셀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L이면 대라고 입력하고, 만약에 B의 5셀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M이면 중이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라고 입력하시오. 자,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자, 첫 번째는 중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고, 자, 저는 가운데 정렬로 자,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순위를 구하는 문제. 주문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자, 여러분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함수예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주문 수량을 가지고 주문 수량이 가장 높은 수량이 1위, 그렇지 않은 수량이 마지막 순위가 나타나도록 지정을 하라라는 소리죠. 자, 랭크 함수의 공식은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점수 쉼표 전체 점수 범위. 자, 얘가 바로 랭크 함수의 공식이에요. 자, 우리는 주문 수량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문 수량이 전체 주문 수량 범위 중에 몇 등이냐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2의 5셀을 선택하시고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여러분 내 주문 수량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F의 5셀이에요. 자, F의 5셀이 자, 쉼표 전체 주문 수량의 범위. 자, F의 5부터 F의 12가 전체 주문 수량 범위주요. 자, 이 범위 중에 몇 등이냐. 자, 내 F의 5셀에 있는 값이 이 전체 범위 중에 몇 등인지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누르면 될까요? 자, 저는 그냥 엔터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쭉 오른쪽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 등수가 중복되는 등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주문 수량이 동일하지 않은데,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의 자, 우리 함수 수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자, F의 5셀이 F의 5에서 F의 12 범위 중에 몇 등이냐?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주문 수량 우리 이거 가지고 구한 거.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F의 6셀이 이번에 이 밑에 있는 주문 수량이 전체 범위의 몇 등이냐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 범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자, 상대 참조가 되면서 얘네들은 상대 참조로 증가되는 거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범위, 전체 주문 수량의 이 범위는 F의 5에서 F의 12 범위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자, 다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순위를 구할 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는 랭크 하시고 내 주문 수량이 쉼표 전체 주문 수량의 범위에 몇 등이냐 이 상태에서 엔터하면 얘만 순위가 제대로 구해져요. 반드시 전체 범위를요. F4키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달러가 들어갔는데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닫는 가로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위라는 문자열을 결합하래요. 여러분 결합하는 AND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자 랭크하고 가로까지 다 닫은 다음에 얘를 결합할 거예요. AND하고 어떤 거랑요? 위라는 문자열과 자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넣어주시고 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3위라고 나타났네요. 자 우리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지정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꽃바구니의 상품 개수를 구하시오 카운트 if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분이 보면은 뭐 꽃다발 분재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꽃바구니가 몇 개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카운트 if는요 조건에 대한 카운트,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공식은요.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이 몇 개가 있냐라는 소리예요. 자, 이 조건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셔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2의 13셀을 선택하시고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는요. D의 5부터 D의 12 이 범위 중에서 쉼표 뭐가 몇 개냐고요? 그렇죠. 꽃바구니라는 게 몇 개냐. 카운트 if의 조건에는요.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는 넣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뭐보다 이상이다. 뭐보다 이하이다. 이런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할 때도 조건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꽃바구니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카운트 if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해라. 이 범위 중에 꽃바구니가 몇 개냐라는 소리예요. 그쵸? 엔터 눌러주시면 3개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요. 여기에 제가 아까 조건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셀을 참조할 경우 이 범위 중에서 꽃바구니가 몇 개냐 조건을 넣을 때 직접 입력하지 않고 꽃바구니가 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셀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안 넣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엔터 눌러보면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판매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판매가. 우리가 제1작업의 표서식 작성 문제에 보시면 2의 5부터 2의 12 영역을 판매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해서 우리 이름 상자에 판매가라고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가장 최대값을. 자, 맥스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가로 열고 범위. 자, 같이 구해볼게요. 2의 14셀에 는 맥스. 가로 열고. 자, 우리는 판매가라고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판매가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판매가 범위를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판매가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선택하시고 쉼표 스타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다발의 주문 수량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올림에서 정수값으로 나타내래요.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자,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이 꽃다발인 주문 수량의 평균값, 이 세 개의 값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함수를 이용하셔서 정수로 구하라라는 소리예요. 자, 디에버리지는요.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디에버리지부터
한번 공식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라운드 함수부터 공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운드 하시고 함수식이나 또는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해서 자릿수만큼 라운드, 반올림 해주시는 함수예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자, 아무 셀 안에 1, 2, 3, 4.5678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는 라운드, 반올림 할 거예요. 자, 여기 요 셀 안에 있는 값을 쉼표, 반올림 할 건데 자릿수는 얼마를 넣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반올림 돼서 자,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그러면 자릿수를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이렇게 반올림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반올림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셋째 자리가 7이 아니라 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라면 자, 4는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3을 입력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돼서 나타나는 거고 4라고 입력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눌렀더니 저렇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 값이 나타난 거예요. 마이너스 2면요? 10의 자리예요. 마이너스 3이면요? 100의 자리에서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정수값까지 나타내래요. 여러분, 정수값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나려면 자릿수를요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값으로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타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셀 안에 있는 값을 라운드하는 게 아니라 디에버리지,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걸 가지고 그걸 라운드를 하라라는 소리예요. 디에버리지 함수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러분, 앞에 D가 들어가 있는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표, 데이터들, 걔네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 쉼표, 열, 번호, 쉼표, 그리고 조건 범위. 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디에버리지 함수의 공식이에요. 자, 이 데이터 범위를 블록 잡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반드시 필드명, 상품 코드, 상품명 이런 필드명을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하고요. 조건 범위는요. 제가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조건 범위라고 입력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꽃다발의 주문 수량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꽃다발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상품명이 수국이다 아니면 구분이 꽃다발이다. 요게 바로 이런 조건이잖아요. 얘가 바로 조건 범위예요. 저희는 꽃다발의 주문 수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이 조건 범위가 D의 4부터 D의 5까지를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라운드 하시기 전에 디에버리지로 먼저 한번 평균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데이터 범위 블록 잡으실 때 반드시 필드명 B의 4부터 드래그 하신데 선생님 어디까지 블록을 잡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문 수량의 평균이잖아요. 주문 수량까지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주셔서 블록 잡아주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쉼표 하시고 열번호인데 뭐의 열번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주문 수량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저는. 그럼 여기서 주문 수량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의 주문 수량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열번호예요. 주문 수량의 평균이기 때문에 5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판매가의 평균은 4, 매출 금액의 평균은 6이라고 열번호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저희는 주문 수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번호를 5로 지정하시고 쉼표 조건 범위는 꽃다발, 구분이 꽃다발이다.
D의 4부터 D의 5까지 범위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D 에버리지,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시오. B의 4에서 J의 12 이 영역 안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D의 4에서 D의 5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값을 나타내시오 라는 소리겠죠. 자, 엔터 했더니 자, 90.666667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를요, 뭐 하란 소리예요? 라운드 하란 소리예요. 자, 그럼 더블 클릭 수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D 에버리지 요 값이 90.7777 나왔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D 에버리지는 바로 앞에 라운드를 붙여주시는. 자, 라운드 가로 열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함수식이 되겠죠. 자, 그럼 함수식 다음엔 쉼표하고 자릿수예요. 쉼표하고 자릿수인데 저희는 정수 값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0이 붙고요. 라운드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라운드가 돼서 91이라는 평균값이 나타났다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주문 수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의 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브이룩업 함수. 여러분, 브이룩업 함수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함수예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우리 H의 14셀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상품명을 나타냈을 거예요. 이 상품명에 따른 주문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기준이 되는 값, 찾을 값이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기준값, 쉼표, 범위인데 반드시 범위를 블록 잡아 주실 때는 기준값부터 범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열에 있냐. 자, 그리고 옵션. 자, 옵션은요. 정확한 값일 경우에는 0 또는 펄스. 여러분, 엑셀에서는요, 펄스를 0이라고 하고 true를 1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유사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1 또는 true 또는 생략을 하면 유사한 값을 찾아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품명이 수국이면 수국의 주문 수량 94개를 찾아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자, 요 상품명 수국이랑 비슷한 글자의 다른 진백이나 소사에 79개나 69개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확한 값을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유사한 값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성적을 매길 때 95점에서 100점까지는 A뿔, 90점에서 94점까지는 A 이런 식으로 뭔가 찾고자 할 때는 유사한 값을 넣어주지만 우리가 ITQ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다 정확한 값이에요. 자, 0 또는 펄스 값을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이룩업 가로 열고 기준값은요. 요게 기준값이잖아요. 그쵸? H의 14셀, 얘가 기준값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상품명이 변경이 되면 주문 수량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H의 14, 얘가 자, 어디부터요? 기준값부터 범위예요. 여기서는 상품명이 먼저기 때문에 B의 4나 B의 5부터 블록 잡아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상품명부터 블록 잡아주셔야 돼요. B의 4나 B의 5부터 블록 잡아주시면 값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기준이 되는 것부터 그 열번호, 내가 원하는 열번호에 있는 값을 찾아서 나타내주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범위를 C의 5부터 J의 12까지 할게요. 자, 이 범위, 기준값부터 범위로 지정하시고 쉼표. 자, 열 번호는 지금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우리는 주문 수량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주문 수량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4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고, 자, 쉼표. 저희는 정확한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쉼표했더니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나오네요. 0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펄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펄스라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 H의 14셀에 있는
것을 찾아주는데 어느 범위요? 이 범위 중에 네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값을 찾으시오 라는 소리네요. 자, 엔터 했더니 자, 상품명이 수국이기 때문에 주문 수량이 94가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다른 걸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주문 수량이 변경이 되어지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래요.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파랑 굵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할 때는 이 값을 다 블록 잡아 주셔야 돼요. B의 5부터 J의 12까지 드래그 하셔서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럼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저기 보시면 뭐가요? 주문 수량이. 자, 그럼 주문 수량의 첫 번째에 있는 값을 눌러주세요. 그럼 는 F의 5라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얘네들을요. 주문 수량을 하나하나 탐색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탐색을 해서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이면 행 전체의 파랑의 굵기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열도 절대값, 행도 절대값으로 둘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얘 하나만 탐색해서 100 이상일 때 파랑색으로 지정하고 아니면 나머지도 다 지정을 안 하겠다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디에 절대값이 풀려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F열에 절대값이 풀려 있어야 돼요. 왜냐? F의 5, F의 6, F의 7, F의 8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게끔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F4키를 하나, 두 번 눌러주시면 F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행 앞에는 달러가 사라질 거예요. 자, F의 5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요?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렇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건일 때 서식. 어떤 서식을 준다고요? 클릭하셔서 자, 색을 파랑으로 표준색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랑으로 나오는 걸 선택하시고 굵게로 지정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인 아이들의 파랑색으로 그리고 굵게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